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사일 기술력 강국이며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강대국으로 불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량은 극비리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된 적 없지만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무 2 미사일과 현무4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생산된 수량을 추측해본 결과 종합 5,000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정도 수준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등 적국의 핵심 시설들을 모두 날려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더욱 길어진 사거리 더욱 강력해진 탄두 심지어 핵탄두까지 탑재하기 위하여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킨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명 상호 파괴 전략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고순도치 전략은 최첨단 인공위성으로 일본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돌발적인 군사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고 곧바로 5,000발의 현무 미사일로 초토화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절대적 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무 미사일처럼 탄도미사일이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명중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런 사례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의 놀라운 기술력을 보면 감탄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현무4 미사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현무5 미사일은 3배에서 4배에 가까운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지는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한국군의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상호 파괴 전략의 핵심 무기로서 마하 14 이상의 속력으로 활공하는 현무5 미사일을 100%에 요격하는 게 가능한 요격 미사일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같이 다량의 현무5 미사일의 공격을 단순히 요격으로 막는 방식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죠. 이러한 방식의 탄도 미사일 체계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의 미사일 사령부는 군사위성에서 좌표를 받고 그 순간 적국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현무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하는 게 핵심이며 미사일의 수량이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화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후방부의 나라 한국답게 현무 미사일의 수량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군요. 현재 한국군은 기존 현무 계열 미사일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발전을 추구하며 훨씬 길어진 사거리와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현무5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300톤급의 초대형 한국산 로켓 누리호의 발사는 1차 발사가 끝나고 2차 발사를 준비 중이며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 역시 초장거리 우주 발사체에서 시작된 기술력으로 ICBM 개발을 진행했다는 공통점을 보인 결과 한국 역시 누리호에 이어서 고체 연료 로켓의 지속적인 발사 실험은 사거리 6,000km 탄두 중량고 동급의 현무5 미사일 개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가진 300톤급 우주로켓 기술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게 되며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 탑재된 300톤급 주력이라면 중량 9톤급의 탄두를 10,000km 사거리까지 충분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기 전부터 탄도와 중톤 사거리 61,000km의 현무5 미사일의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죠. 현무5 미사일은
다탄두라는 신개념 탄두를 적용해 단 한 발로 축구장 1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하고 초대형 건축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력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개량형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더욱 큰 파괴력을 적국에 선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이 미사일을 더욱 많이 보유할수록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 증가에 명분만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죠. 이미 북한군의 미사일 KN-23 개량형은 2톤 정도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지만 한국군의 현무포 미사일은 이를 상회하는 4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현무포는 사거리 800 기준으로 4톤보다 무거운 탄두를 달 수 있어 현무포 미사일의 수백에서 1000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탄두에 듬뿍 장착할 경우 축구장 100개 이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은 핵보위국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한 미사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몇천 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무장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IBM 기술력만큼은 부족했었죠. 결국 한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력마저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은 잠재적인 핵보위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정세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신속하게 핵무장을 실행해준 핵보위국이 되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과거 한국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두었으나 단계적으로 협상의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 철폐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고 남은 제한은 사거리 제한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위성발 사용, 로켓 금지뿐이었지만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위성발 사용 로켓 제한까지 없애버린 상황. 한국의 안시비행 개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기술 해금이 뜻하는 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ICBM 개발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궤도에 띄우는 한국형 고체 연료 로켓이 완성되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더 나아가서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정말로 달라진 강대국 한국의 위상 최소 2016년 한국이 현무6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까지 비밀리에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핵보위국과 동등한 수준의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은 차세대 현무 미사일 연구 개발과 군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한 국방부는 54조 정도의 2012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일본 자위대의 방위 예산 전체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인데요. 전년도 대비 무려 6%가 추가로 증가해 자주국방과 미사일 초강대국을 향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군요. 탄두 중량 9톤을 목표로 하는 현무5 미사일의 기초 연구 개발과 탄두 중량 개량화, 사거리 증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항법위성 장치와 군용 위성 우주로켓 등 모든 계획을 국방예산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신무기 계획을 차질 없이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6% 증가 역대급 속도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자를 갚는 데 대부분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며 국방예산 증가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한국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본을 초격차 수준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을 뒷받침할 만한 튼튼한 해외 수출 제조업과 국가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죠.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이 신무기 개발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수록 중국과 일본은 더욱 초조해하며 불안에 떨고 있겠군요.